세단 라인업을 든든하게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냈죠. 주변 사람들이 만족해? 불만족스러운 거 없어? 그런 얘기를 하도 물어봐서 좀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승차감 논란이 있는 차가 맞나? 이게 논란거리가 될 정도의 사안인가? 안녕하세요, 라이드TV 이상재 송시환입니다. 첫 장면만 딱 보고 야, 간만에 자동차 리뷰 하나 싶더니만 웬 사고를 또 갖고 와서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 혹시 계셨습니까? 이 모델은 뭡니까? 르노 삼성 자동차 아니고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SM6입니다. 아직 입에 안 붙죠? 사실 잘 안 붙어요. 저도 정식 이름이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르노 코리아 자동차라고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입에 잘 안 붙어요. 말할 때마다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르노 코리아 자동차입니다. 르노 자동차 코리아 아니고요. 르노 코리아 자동차입니다. 또 틀리려고 순간 흠치됐네요.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SM6입니다. 2016년 3월에 벌써 나왔고요. 7년 동안 이 르노 코리아 자동차 세단 라인업을 든든하게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냈죠. 최근에 제 주변에 SM6를 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만족하고 탄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주변 사람들이 만족해? 불만족스러운 거 없어? 그런 얘기를 하도 물어봐서 좀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본인은 만족스럽게 타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의아하다고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대요. 제 친구 말고도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느낀 그대로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나온 트림이에요. 이 모델은 기존 SE 트림과 LE 트림을 대체하는 필 트림인데요. 원래는 RE 등급이 제일 높은 거였어요. LE랑 RE 사이에서 LE에다가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옵션들만 LE에다 놓고 가격은 RE보다 조금 낮춰서 포지셔닝 시킨 게 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을 넣지 않은 그냥 필 트림의 기본 가격은 2,700만 원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풀옵션을 선택해도 3천만 원을 살짝 넘는 그 정도 가격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르노 쪽에서는 SM5 때도 그랬어요. SM5의 파이널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다 집어넣고 최대한 적게 파는 그런 전략으로 옵션을 넣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상품성이 좋아졌을 때 소비자들이 그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가서 타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 경험해보고 다시 들어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시승을 하러 좀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차를 타고 출발을 해볼게요. 가시죠. 일단 파워트레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TC260 그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2.0 LPG 엔진하고 1.3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배기량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무르익어서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행을 해보면 경쟁 모델들 중형 세단 대비 달리기 성능이 많이 좋다, 그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는 걸 앞세웠을 정도로 일단 주행 성능에는 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제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충분히 이 차가 받쳐준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쪽 부분, 그런 부분들도 또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S링크가 적용됐던 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되면서 마이링크로 좀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UI나 그래픽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 반응이 늦는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받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공조 장치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에서도 조작하는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기본적인 기능들, 온도 조절, 풍량 조절, 그 다음에 내외기 전환, 빈번하게 쓰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이나 다이얼을 외부로 빼놨기 때문에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됐던 인카페이먼트 기능,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차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이런 곳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주유소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승차감, 토션빔의 느낌 느껴보려고 지금 계속 좀 주의 깊게 앉아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과연 승차감 논란이 있는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거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멀티링크랑 토션빔이랑 차를 가려놓은 다음에 안대 끼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맞춰보라고 하면 상당수는 구분을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상의 느낌이다. 이거 너무 푹신하고 안락하고
럭셔리한 승차감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논란거리가 될 정도의 사안인가?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송지단 기자가 지금 일부러 뒷자리 승차감을 위해서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왜 들어온 거야? 방지턱 한번 넘어보자. 그냥 보통적인 뭐 그런 운전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가 익히 그냥 경험할 수 있는 올림픽도로, 강변북로, 자유로 뭐 그 정도 수준의 길들을 가고 있는데 뒷자리 승차감은 이걸로 종지부를 찍어도 되지 않을까. 뒷자리 승차감 때문에 이 차를 구매 후보 리스트에서 아예 제해놓고 하는 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말하는 선입견이나 남들이 말하는 평가 때문에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평가를 내린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 말을 듣고 야 정말 문제가 없다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타보세요.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2020년에 나왔던 1.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을 때 좀 구조에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변화라는 거는 AM 링크 방식에서 Z-링크 방식으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MVS 대용량 하이드로부시 이런 것들을 채용함으로써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좀 더 걸러준다든지 감쇄력을 높인다든지 멀티링크 못지않은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 토션빔을 좀 많이 끌어올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타고 와봤는데요. 저는 오늘 SM6 휠 모델을 타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발 좀 타보고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중형 세단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는 이 모델 정도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SM6 필트링 같은 경우는 가격도 3천만 원 언더지만은 필요한 기능들, 안전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이든 3천만 원 아래에서 모두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한번 좀 눈여겨보실 만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TC260 같은 경우 1.3 터보이기 때문에 실제 유지비에 있어서도 자동차세가 좀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신차 대기기간이 아직도 많이 긴 편인데 지금 대기기간 별로 없이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과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신차 구입과 관련된 부담들이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인데,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이자율을 상당히 낮춰서 초기 구입 부담을 최소화로 만들어 놨다는 거, 기다리지도 않고 저렴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신차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물론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무리 해볼게요. 안 타보고 결론 내리기에 너무 아까운 차. 진짜 저는 XM6에는 그 말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가서 타보세요. 발품 안 팔고 좋은 차를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TV 이상재 송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